그 예쁜 여자와 결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선생님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예쁜 여자랑 좀 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기도 있습니까? 그런 비방, 우리는 기도 진원, 혹시 그런 진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계통의 공부나 수행길에 있는 분들 보면 아주 인성도 훌륭하고 얼굴도 준수하게 생겼는데 희한하게 이성하고 운이 많이 없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잘생겼고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직업도 괜찮아. 근데 그렇게 여자를 그렇게 이렇게 고프다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고프지도 않아. 근데 없어요. 또 어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예쁘게 생겼고, 아주 예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게 생겼어. 비율도 괜찮고 얼굴도 괜찮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이가 한 40대 중반까지 갔는데 남자랑 한 번도 잠자리를 한 번도 안 해봤대. 선생님 그런 얘기 하시길, 혹시 신체 우스갯소리로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인연도 안 생기고 막상 하게 돼도 하고 싶지가 않대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 이렇게 사주의 구성에서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왕이면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은 있죠. 돈이 많으면 됩니다. 그죠? 돈이 많으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돈이 많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외모를 좀 좋은 외모를 갖고 2세도 좀 좋은 2세를 낳고 싶다 그러면 이제 유럽으로 진출을 하면, 꼭 유럽까지는 아니라도 중앙아시아나 이란 이런 데만 봐도 되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쪽이랑 혼혈을 하면 2세들도 아주 예쁘게 잘 나올 거고 인물이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기도로 잘 되는 거 없냐? 기도로 그러면 이제 남신 장군 기도를 하면 좋냐? 아니면 여신의 어떤 선녀 기도를 하면 좋냐? 대체적으로 이제 선녀의 기도를 하면 좋고요. 저희는 따로 이제 선녀 기도문이나 진언은 없지만 그래도 영산에 대해서 제일 아름다운 분이 이제 어디 계시냐면 이제 성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관 성모님 진언을 하면 예쁜 얼굴이 예쁜 여인을 좀 아내로 맞는데 인연이 땡겨질 수가 있을 것 같다. 근데 기도로 했는데 나는 저 여자가 너무 좋은데 신들이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시대 기도했는데 왜 저 여자 안 만들어주는 거야? 정말 신도 내스카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러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지금은 저 여자가 정말 공주처럼 아름답고 성격도 너무 좋아. 그래서 정말 사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꽃뱀 꽃뱀처럼 그럴 수도 있고, 까치가 헛소리하지 말라고 갑자기 그러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업과 인연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쪽 집안에 너무 업이 많아. 그래서 네가 당장은 저 여자랑 사랑을 해서 젊을 때는 좋지만 네가 저 여자랑 살면 한 5년은 좋지만 10년 후부터는 네 인생에 계속 내리막을 걷게 돼. 아니면 그 여자 안에 어떤 안 좋은 영들이 있어. 이럴 경우에는 신들이 결혼, 연애까지는 그래 외롭지. 연애는 내가 인연을 시켜줄 수 있지만 결혼은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조상에서 저쪽이랑 너무 격이 안 맞으면 그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저거 안 따지는 조상도 있지만 그래도 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우리 집안으로 조상들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근데 결혼이라는 건 때로는 이 운에, 인연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인을 만나는 거는 그냥 정말 기도로 해가지고 애인은 좀 땡겨올 수 있습니다. 애인은 땡겨올 수 있습니다. 그냥 큰 그건 아니니까. 근데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거는 이 인연이 좀 깊기 때문에 조상에서도 오케이를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신들이 봤을 때 이 친구가 정말 행복해지는지 이런 인연까지 고려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 물어보는데 겉궁합이 중요해요? 속궁합이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둘 다 맞는 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겉궁합이 좋으면 이제 성격이나 이런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좋으면 젊을 때는 좀 좋은데 나중에 살다 보면 속궁합이 조금 이제 안 맞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속궁합도 좋은데 성격이 너무 또 세상으로 가치관이 좀 안 맞아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제 결혼 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속궁합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겉궁합이 중요한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겉궁합보다는 속궁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소를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어떤 좋은 소의 유전자를 해가지고 인공수정을 이렇게 많이 한대요. 조건이 좋은 소지. 사회적 조건이 좋은 소를 뼈도 튼튼하고 근육도 덩치도 좋은 소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난산이 생기거나 배에서 이렇게 죽거나 이런 일들도 있대요. 특히 이제 말 같은 경우도 우수한 종만은 한 번 이렇게 쥐주는데 2억씩도 하잖아요. 그렇대요. 그런 경우에 난산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의 사랑도 그냥 저 사람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보다는 좋았는데 가격이 너무 없어. 별로 사랑하지 않아. 별로였는데 막 연봉도 한 1억 받고 집에 돈도 많고 도련님이고 갑자기 하트가 뿅뿅뿅뿅. 내 전도역에서 사랑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안 맞으니까 또 바람나고 이런 부분이죠. 근데 부부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부는 우리가 친구끼리 손 잡을 수 있어요. 그죠? 포옹할 수 있어. 그죠? 부모님하고도 아이고 우리 애기 예쁘면서 뽀뽀는 할 수 있어. 보는 말을 이렇게 뽀뽀할 수 있잖아. 안아주고.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건 생물학적으로 서로 성적인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뭘 하죠? 자기의 유전자를 이제 번식하는 자손을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와 육체가 결합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낳는 게 결혼인 거잖아. 그리고 낳았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이렇게 기르려면 동물도 잡아와야 되고 과일도 따와야 되고 이렇게 자손들을 이렇게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진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전 퍼펙트하게 잘 맞으면 좋겠지. 그렇지만 그건 드라마틱한 건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속궁합은 그래도 만든 상태에서 조건까지 맞으면 이렇게 좋죠. 근데 속궁합이 너무 안 맞아. 남자로서 너무 아니야. 여자로서 너무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는 좋은 결혼이 아니죠. 그리고 또 남들이 봤을 때는 야, 너 저런 남자랑 사귀냐? 왜 저런 여자랑 사겨?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냥 그래도 기운이 맞는 거지. 몸매나 얼굴도 조금 그냥 좀 평범해. 약간 다리 좀 굵고 팔도 좀 굵고. 근데 너무 그게 좀 잘 맞아. 그러면 나랑 이 기가 잘 맞는 거거든요. 기가 잘 맞는 사람이랑 사귀어야 나중에 그 애기들도 태어날 때 좀 건강한 애, 이왕이면 좀 머리가 좋은 애, 튼튼한 애가 태어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선 시대에 보면 왕실에서 너무 인위적으로 생식 활동을 하잖아요. 마마 고개를 11시 방향으로 돌려야 됩니다. 네.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옆에서 중계하면서
그 사주 따져가지고 궁합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왕들이 뭐 태자가 막 회임도 잘 되고 막 쭉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보면 막 회임도 힘들고 드디어 회임했구나 이런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냥 눈 맞으면 바로 생겨야 되는 게 인데 왕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데 어딨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인간이 결혼할 때 너무 사주를 보고 너무 뭐 조건 따지고 그래서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인간이란 동물이 어떤 동물과 그냥 본능적인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 저해가 되고 그것은 때로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다만 인간의 삶이 동물보다 엄청 길고 또 10년은 행복하지만 10년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살아보니까 뭐 사랑만 극복되는 게 아니라 또 사업해야 되고 뭐 사냥 옛날에는 뭐 팔뚝 굵고 사냥만 잘하면 그냥 다 모사 맞아 오겠는데 뭐 사업도 해야 되고 뭐 사회적인 또 관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이런 결혼 생활이 조금 이제 그런 거 고려하다 보니까 이성적인 사랑이 이성적으로 뭐 조건이 훌륭하면 하다가 결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인간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저 사람이 끌리는 거, 그냥 좋은 거. 그렇지만 거기서 아주 뭐 중범죄자라든가, 뭐 꽃뱀이라든가, 뭐 이런 아주 하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는 정상의 범위에 있다면 사랑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할 것 같다. 그리고 장가를 이렇게 이제 내 사주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수행을 하고 공부를 완전하기 위해서 이번 생을 온 거야. 공부를 하러 왔는데 육신을 그냥 빌리러 온 거야. 결혼하러 온 게 아니고 번식하러 온 게 아니고 내 공부 마무리를 알았어.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내 수행만 하다가 그냥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걸 하나 남으로써 그런 업이 하나 또 내가 해야 될 문제들이 하나 또 생기게 됩니다. 해탈해서 가야 되는데 자식들을 좀 돌봐줘야 될 것 같아. 지체가 됩니다. 뭐 드물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드물지만 이런 수행 쪽에서는 좀 가끔 좀 봅니다. 그래서 되게 괜찮은데 여자분도 되게 괜찮아요. 괜찮고 얼굴도 괜찮고 괜찮은데 아기가 안 생기면 안 생길 이유가 없어. 근데 안 생긴다든지 또 결혼했는데 또 그렇게 막 달달하지 않고 그냥 가정 생활이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 숙명에 따라서 가면 되고요. 그리고 꼭 뭐 기도를 해야겠다 싶으면 청관정모님 같은 아름다운 신의 기도나 진언을 하면 그런 부분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다.